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면 이런 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에 오신 다음 햄버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에 오신 다음에 위에 있는 뉴스 4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뉴스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엑셀에 오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는데 셀을 우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오신 다음 텍스트 형태로 붙여넣기 할게요. 나머지 뉴스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다 하셨으면 쿼리를 우클릭하신 다음 세로 고침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쿼리가 돌아가고요. 이렇게 뉴스 안에 사용된 키워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우클릭하신 다음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뉴스 안에서 어떤 키워드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분석되었죠. 자, 이제 여기에서 파워 BI에 오신 다음 파워 BI를 세로 고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햄버거가 추가되었죠. 그리고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햄버거에 관련된 키워드가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오늘 강의는 파워 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파워 쿼리 지원 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사용하는 파워 BI의 워드 클라우드 기능은 파워 BI 유료 구독자만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파워 BI 대신 다른 무료 툴을 사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각각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 단어를 분리해 줄 거예요. 정의당, 류호정, 위원은, 10일, 타투입, 합법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를 분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로만 분리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당, 류호정, 위원은은 분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위원은에서 이 뒤에 있는 은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은이란 단어는 조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탄소년단 BTS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괄호 있죠. 이 괄호의 경우에는 방탄소년단과 BTS를 분리하는 구분자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 띄어쓰기로만 분리하게 되면 방탄소년단 BTS라는 이 단어가 묶여서 단어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이렇게 단어를 분리하는 구분교가 있으면은 사과 그리고 애플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도록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느낌표라던가 또는 웃는 기호라던가 또는 특수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런 특수기호도 제거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리한 단어 뒤에 이런 이런 조사 있죠. 무엇을 또는 무엇을 또는 이런 이거나 또는 어디에서 조사가 있을 때에는 이 조사를 제거해주는 작업도 진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나는 파워 쿼리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쿼리의 이름이나 이 머리글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진행하시는 도중에 예를 들어 머리글이라던가 또는 중간중간 표의 이름들 이런 것들은 오늘 강의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파워 쿼리는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S가 사용된 문자와 소문자 S가 사용된 문자는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경우에는 이 뒤에 은이라는 이 조사인 걸 알아서 제거해주면 돼요. 이 은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은 이런 게 있겠죠. 사실 이 파워 쿼리는요. 이 앞에 수은일 경우에는 제거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그런 AI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은으로 끝나거나 르로 끝나거나 이럴 때 제거하는 게 되겠죠.
이게 뭐 문장을 봤을 때 뭐 깨로 끝나거나 써로 끝나거나 이렇게 뭐 깨로 끝나는 단어가 많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 대로 끝나거나 뭐 라모로 끝나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문장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표로 바꿔주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시트에 오셔가지고요. 이 범위를 드래그 해줄게요. 삽입에 오셔서 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표를 클릭하시면 표 만들기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머리글 포함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서 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표로 바뀌면서 여기 위에 표 디자인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표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표 이름은 자, 왼쪽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필터링 시트에 오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로 바꿔줄 건데요. 여기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키와 알파벳 T를 누르시면 표 만들기가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에 오셔서 머리글 포함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표의 경우에는 한 글자니까 이 표의 이름은 trim value 1로 바꿔줄게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이 표의 이름은 반드시 동일하게 바꿔주셔야 되세요. 다 소문자를 사용하셔서 trim value라는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두 글자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T로 오셔서 머리글 포함하신 다음에 표로 바꿔주시고요. 이 두 글자 표의 경우에는 표의 이름을 trim value 2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머리글 포함해서 표로 바꾸신 다음에 trim value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거 글자예요. 마찬가지로 표로 바꾸시는데 remove charles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구분 기호는요 split charles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표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표들을 파워 쿼리 편집기로 불러올게요. 자, 일단 키워드 분석 시트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표 있죠? 이거를 파워 쿼리로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해 볼까요?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하시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쿼리가 불러와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닫기 및 로드에 이제 오신 다음에 여기 밑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줄게요. 연결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만 만들어서 쿼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 전용으로 해서 쿼리가 만들어졌죠. 자, 마찬가지로 필터링에 오셔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각각의 표들을요 쿼리로 만들어 줄게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한 글자에 있는 표도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쿼리로 만들어 줄게요. 동일하게 연결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각각의 표들 있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쿼리 및 연결이 안 보이실 때는요 데이터에 오시면 여기에 쿼리 및 연결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쿼리 및 연결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메인에 오신 다음에 메인 쿼리 우클릭 하신 다음에 편집으로 오셔서 이 쿼리를 수정해 줄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붙여넣기 하시면요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쿼리를 불러온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있는 빈 값을 제거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에 오신 다음에 필터 버튼 오셔가지고요 빈 항목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빈칸 제거되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머리글 오른쪽에 가져오신 다음에 드래그를 쭉 하시면 이렇게 필드가 넓혀지거든요. 이렇게 넓게 확장시켜 주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띄어쓰기로 분리할 건데 이 구분 기호들을 띄어쓰기로 바꿔서 방탄소년단이란 단어 하나랑 그리고 BTS란 단어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이거를 띄어쓰기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열 추가에 오신 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 열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 열의 이름으로는 구분기호 변경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여기 구분기호를 띄어쓰기로 변경하는 함수를 적어 드렸어요.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쿼리에 오셔서 여기에다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이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accumulat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요, 숫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list numbers를 사용해서 우리가 0부터 아까 만들었던 스플릿 찰스 있죠. 구분기호에 해당하는 테이블이에요. 구분기호 표가 있는데 그 구분기호에 입력된 개수를 보는 거예요. 로우 카운트는 개수가 되겠죠. 근데 그 구분기호 표에 있는 개수는 1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으로 1을 빼서 0부터 증가하는 값을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0부터 증가하는 순서로 값을 볼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값 있죠. 이 값을 볼 거예요. 이 값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볼 건데 이 값은 스트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값은 스트링이라는 변수로 만든 거고 여기 있는 순번 있죠. 이 순번은 row라는 변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값을 돌아가면서 볼 건데 포함된 단어 중에서 구분기호 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는 구분기호를 이 값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띄어쓰기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구분기호가 띄어쓰기로 바뀌어진 값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accumulate 함수를 사용해서 이 변경된 값들을 합쳐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원래는 이 괄호 기호가 띄어쓰기로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값은 불필요해요. 그렇죠? 이건 불필요한 필드니까 이건 우클릭해서 제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이 값들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여기 변환에 오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열 분할 보이실 거예요. 열 분할에 오셔서 구분기호 기준으로 값을 나눠 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구분기호는요, 여기에서 공백으로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입력된 값이 있었죠. 이 값이 있었고 이 단어들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나눠준 단어들을 한 줄로 바꿔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키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되세요. 변환에 오신 다음에 열 피벗 해제를 클릭해 줄게요. 열 피벗 해제 클릭하시면 각각의 단어가 한 줄로 분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불필요한 열도 이렇게 우클릭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분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밑을 볼까요? 이 중간에 쉼표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분석할 때 이런 관련이란 값이 있고 여기에 쉼표가 있는 값과 없는 값이 있으면 이 두 개의 값은 다른 값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쉼표라던가 또는 세미콜론 또는 느낌표 이런 값들도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열 추가해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열로 올게요. 열을 추가해 줄 건데요. 새 열의 이름으로는 특수기호 제거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함수를 넣어드렸어요. 두 번째 함수죠. 문장에서 특수기호를 제외하고 한글과 영어만 추천하는 함수인데요.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중간에 보니까 이런 관련해 있던 쉼표가 제거되어서 이렇게 특수기호가 제거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간에 보시면 제가 제거 글자를 넣어드렸는데요. 우리가 불필요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 또한, 그래도, 그래서 이런 연결어들은 굳이 키워드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제거해 줄 건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선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함수를 볼게요. 자, 이 함수가 이제 동일한 함수인데 list accumulate 함수 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배열들을 하나씩 받아오는 함수거든요. 우리가 이 제거할 단어가 많을 때에는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많거나 또는 제거해야 할 단어가 많을 때에는 이런 단어를 제거하는 작업은 제외하고 넘겨서 진행해도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파워퀄에 다시 와볼까요? 자, 파워퀄에 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열 추가에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열로 올게요. 새 열의 이름으로는 단어 제거로 할까요? 자, 단어 제거로 와줄게요. 세 번째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특수기호 제거라는 이 필드에서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제거 단어들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제거할 단어들을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좀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속도가 좀 걸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없애는 명령문인데 한번 중간에 볼까요? 저 보시면은 이런 mit이라는 단어가 제거되었고요. 이제 이 단어 제거하는 단계는 이렇게 단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제거하는 스텝이 있죠. 그 단계는 지워주겠습니다. 이 단계는 지워주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특수기호를 제거하는 것만 진행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은이라는 조사들 또는 뒤에 에서 이런 뭐뭐 했다는 이런 조사를 지워줄 건데, 이 조사를 입력한 목록은 여기 있어요. 트림 밸류 1, 2, 3으로 우리가 아까 그 표를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입력된 값은 이게 쿼리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list contains 함수예요. list contains 함수는 여기 들어가는 인수를요, 목록을 받습니다. 리스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쿼리를 목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트림 밸류 1에 오셔서 이 표를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밑에 드릴 다운 보이실 거예요. 드릴 다운 클릭하셔서 이걸 목록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게 쿼리가 목록으로 바뀌면서 이 옆에 있는 기호도요, 원래는 이게 쿼리였는데 표 아이콘이었다가 이렇게 목록형 아이콘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요, 트림 밸류 2도 우클릭해서 드릴 다운으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목록으로 바꿔줄게요. 마지막 세 번째도요, 이렇게 목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목록이 바뀌었고요. 자, 이제 다시 메인에 오셔서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은 지워줄게요. 이 값 필드는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머리글을 바꿔주겠습니다. 이 머리글을 값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열 추가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열에 오신 다음에 새 열의 이름으로는 전미사 제거로 할게요. 전미사 제거로 입력하신 다음에 제가 적어드린 함수 있죠. 이 함수를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각각의 트림 밸류 있죠. 아까 전미사 값들을 하나씩 보면서 만약에 이 값에 입력된 마지막 단어가 각각의 조사일 때에는 그 값을 지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보니까 뭐 위원 은이 있었죠. 이 은이란 단어가 지워졌고요. 뒤에 보시면은 을도 뭐 전국 을에서 전국으로 바뀌었고요. 단어가 필터링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값은 지워줄까요? 이 값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중간중간에 빈칸 보이실 거예요. 이 빈칸 지워주면 좋겠죠? 여기 필터 오신 다음에 빈 항목 제거 클릭하셔서 빈 항목은 제거해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키워드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파일에서 닫기 및 로드 클릭해 줄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쿼리는 메인 쿼리예요. 키워드 분석 시트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메인 쿼리를요,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다음으로 로드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출력할 형식은 표요 클릭해 주시고요. 표 형식으로 여기 오른쪽에다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표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키워드가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단어들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이제 삽입에 오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자, 피벗 테이블에 오신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전미사 제거라는 이 필드 있죠. 이 필드를 행과 값으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각각의 단어별로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 분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정렬해 주면 되겠죠. 피벗 테이블 필드에 오신 다음에 기타 정렬 옵션에 오셔서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이고요. 그 값으로는 이 개수 기준으로 정렬해 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BTS가 10개수였고요. 매장이 4개, 맥도날드가 4개, 이런 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BTS 가가 있어요. 이 가라는 전미사를 제거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 여기 필터링에 오셔서 한 글자라는 전미사로 밑에다가 가를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키워드 분석에 오셔서 이 전미사 제거라는 이 메인 쿼리를 새로 고침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피벗 테이블을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아까는 BTS 가가 있었는데 그 가라는 단어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BTS라는 값이 더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매사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추가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유행 중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좀 배가 좀 고프니까 햄버거를 볼까요? 햄버거. 자, 햄버거를 검색한 다음에 뉴스를 볼게요. 그리고 최신 순으로 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씩 이렇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본 다음에 이 뉴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갑 형태로 텍스트로 붙여넣기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필터링 해볼까요? 이제 불러왔으니까 이거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고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불러와지겠죠. 필터링 되었고요.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새로 고침하시면 불러와졌는데 뭐 이런 한 글자 단어가 또 있네요. 뭐 이런 등, 시,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뭐 한 글자 단어는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이제 뭐 쿼리에 오셔서 열을 추가해 주는데 글자 수를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글자 수로 텍스트 랭스가 되겠죠? 여기 있는 값을 불러온 다음에 글자 수가 1보다 큰 것만 이렇게 필터링 되도록 하면 필터링 되겠죠. 그리고 다시 로드해 볼까요? 다시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피벗 테이블 새로 고침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햄버거를 검색했을 때에는 뭐 매장, 구매, 행사, 여름, 브랜드, 시즌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키워드 분석하는 툴을 만든 거예요. 오늘 강의 마지막 내용으로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방법 알아볼게요.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개수별로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 단어부터 개수까지를요 복사해 볼게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 오셔서 새 통합 문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단어와 개수만 만들어 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개수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오신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으로 오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저장을 하실 때 반드시 CSV 파일인데요. UTF-8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키워드 목록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여기 워드 리스트 있죠? 워드 리스트에 오셔서 Import CSV 파일 보이실 거예요. 여기 버튼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키워드 목록 파일을요 불러올게요. 열개로 불러오시면 이렇게 각각의 단어별로 개수가 정리되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이 테마를 뭐 원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완성이 되겠죠. 또는 모양을 바꿔볼까요? 이 모양을 뭐 네모나게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제 파워 BI에서 만드는 걸 알아볼 건데요. 자, 파워 BI 실행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쪽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Get Data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Import Data from Excel 선택해 주겠습니다. 엑셀에서 불러올 거고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 있죠? 완성 샘플 파일을요. 샘플 파일을 선택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트 안에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 불러왔고요. 이 상태에서 로드를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졌고요. 여기에서 저는 현재 비즈니스 버전의 파워 B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스에 이 점점점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오시면요. 여기에 더 많은 시각적 객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오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워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걸 더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능은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세요. 애들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워드 클라우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클릭하시면 객체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카테고리는요. 우리가 볼 값의 그 단어들이죠. 단어는 단어예요. 카테고리를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개수를 값으로 가져올게요. 가져오시면 분석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설정이 올게요. 여기 포맷에 오셔서 바꿔줄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일반 설정에 오신 다음에 가장 작은 글씨 크기는 15%로 바꿔줄게요. 바꿔주시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회전 방향 보이실 거야. 그 돌아가는 방향도 마이너스 30에서 30도까지 이렇게 바꾸시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목 있죠. 이 제목은 지워줄게요. 지우시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완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 목록에 보시면 슬라이서 보이실 거예요. 자, 슬라이서 추가해 줄까요? 슬라이서 추가하신 다음에 슬라이서의 값으로는 이 검색어를 가져올게요. 검색어를 필드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TS를 보거나 또는 맥도날드를 보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값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완성이 되었죠.